먼저 그린란드 사태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게시물과 이 구독자방에다가 제가 정말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만 좀 핵심만 추려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새로운 이슈가 무엇이었냐? 지금 유럽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 게 금융자산을 무기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금융자산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덴마크 연기금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전량 매도할 것이다. 매각을 한다라고 발표를 또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 매각 물량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략 한 1,500억 원 정도 규모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유럽에서 보유한 전체 자산을 전량 매각을 한다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폭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12조 6천억 달러를 판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비현실적이다. 현실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이 이 자산을 판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를 엑시인피트를 현재가에 던진다라고 해볼게요. 그 40억 정도 되는 물량을 3,568원, 3,568원에 누군가 받아주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격에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시장가로 던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 100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1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1,0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럽에서 이 자산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막대한 손실을 안고 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기보다는 유럽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매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이지 않다, 비현실적이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보스 포럼, 자, 제가 어떤 시나리오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 미국의 관세 유예 그리고 유럽의 군사적 양보의 형태로 전개되는 시나리오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냐면 미국에서도 관세 유예를 얘기를 할 것이고요. 협상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파병을 보냈는데 이 파병 군사적 부분들에 있어서 양보를 한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협상을 통해서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다는 거죠. 오늘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일정이 있죠. 바로 저녁 10시 반에 트럼프가 연설을 할 건데 과연 여기서 이제 뭐 관세 유예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스탠스를 취해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협상이라는 게 조금씩 진전되는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협상이라는 게 하나씩 진전이 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더리움도 이런 흐름대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린란드 사태가 관세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전반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게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략 한 500만 원, 490만 원부터 해서 현재까지 급락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태가 좀씩 잠잠해지게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더리움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죠. 더 이상의 떨어질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전 2025년 12월 17일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Accumulating Addres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현재 이더리움을 계속 매집하고 있는 전체 주소수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기관들, 고래들, 이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난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10년간의 데이터들을 총합해서 봤을 때 이 Accumulating Address, 자, 현재 이 Realized Price라고 되어 있죠. 현재 모아가고 있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기관들, 세력들, 이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보시면 이 선이 바로 그들의 평균 매입가입니다. 근데 전체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을 보셨을 때 어떤가요? 이 파란 색깔 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탈한 적이 있나요?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강한 지지 구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어디였냐면 바로 2.8K 구간이었습니다. 2.8K라고 하게 된다면 바로 이 바닥 구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이더리움의 코인베이스 차트예요. 자, 이더리움 제가 이 원화 마켓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K 구간이 어딘가요? 잘 안 보이실 텐데 2.8K 구간이 여기 맞닿는 구간. 자, 바닥 찍고 올라갔다가 바닥 찍은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이 바로 업비트 차트로 해서 보시게 되시면, 자, 보시면 어떤가요? 똑같은 위치죠. 이 자리가 바로 41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418만 원짜리들 이 추천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418만 원 들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이상으로는 절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왜? 10년간의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자리를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튼 지금 이분들도 지금 구독자방에 계신 분 모든 분들도 다 418만 원대 한번 매수하시고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보니까 뭐 엑시인피니티 제가 오늘 아침에 뭐 또 나갔었던 건데 뭐든 그런 걸 떠나서 보시면 매수 단가 시기도 영상에서 다뤄주실까요? 이렇게 펭귄님께서 또 이런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매수 자리는 방금 418만 원 구간인데요. 여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상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이 지표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다가 제가 타점을 또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혹여나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방의 글들은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418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저점까지는 절대로 안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제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좀 더 정확한 타점에서 잡아 드리려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 타점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한 자리를 잡아드리고자 구독자방에서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안 들고 계시거나 추가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한 번씩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장 안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트코인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시장이 급락장이 나오게 되고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들도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 근데 알트코인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CEX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거래소예요.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를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앙화 거래소를 영어로 CEX라고 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이런 코인들로 해서 또 단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난 하락장 때처럼 이런 알트코인들이 모두 급락을 하는 시기가 아니고 이슈가 있거나 혹은 탄력이 붙는 이런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급등이라는 게 펌핑이라는 게 자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더리움 또 매매를 하시면서 단타 전략은 어떤 코인으로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또 이제 뭐 단타 주신 걸로 겨우 버팁니다라고 하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장 또 금방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지나가고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은 뭐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저희 고정 댓글란 보시면 이제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실시간 소통방 입장 여기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고요. 제가 문자로 링크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단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놓치시지 않게끔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가지고 바로 문자로 전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링크를 드리면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내일도 흐름들 보면서 또 단타 할 것들도 찾고 있고 단타 드릴 거니까 이 시장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지만서도 또 금방 또 지나갔고 또 이제 또 좋은 시기 또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 다시 한 번 좀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또 하락한 이유는 자, 이제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하겠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덴마크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유럽 쪽에서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이어지게 돼요. 근데 이 엄청난 금액을 팔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폭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물량들을 당장에 엄청난 싼 가격에 어떻게 보면 손해보면서까지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유럽 증시가 먼저 폭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몰락을 하는 것은 유럽부터 몰락을 하기 때문에 자폭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전문가분들이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이 현재 오늘 밤에 다보스 포럼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더 풀어서 쉽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